먼저 공지사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수학화 그동안에 냈던 과제 워크북 위주로 냈던 것 같고, 본교재는 진도 함수 다 나가면 내가 마저 풀게 될 텐데, 숙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금요일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을 한번 보겠죠. 네, 그 시험 준비하시고, 학력평가 프린트를 물론 다 풀면 좋은데 다 풀기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럼 좀 여우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보는 게 중요하잖아. 문제를 보다 보면은 센 문제가 있고 덜 센 문제가 있는,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센 문제는 좀 남겨놓고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시간이 남으면 센 문제를 골라서 풀고, 이런 식의 방식도 필요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 똑같은 짓을 다다음 주에 한번 더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학력평가 기출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풀고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풀게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가면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 기분으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1등급이 나오면 너 내신 1등급 확정이야. 내가 단언하건대 이 모의고사를 1등급을 딱 맞잖아. 내신 1등급 확정이야. 그 실력만 유지하면. 2등급이 나오잖아. 그래도 내신 1등급 나올 수 있어. 3등급부터는 골라.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좀 찾아보면 되거든. 공부 좀 해보시고. 뭐 1등급만 사람은 아니니까 뭐 8등급짜리도 있고 7등급짜리도 있지.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 괜찮아. 난 반에서 30등 밖으로 떨어진 분도 있어. 58명이었거든, 한 반에. 30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한 번 떨어져 보면 그 다음부터는 감이 안 와. 더 떨어져도 이렇게 되거든. 괜찮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 두 주제를 할 텐데, 하나는 가비에리, 하나는 절대값 함수. 먼저 가비에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시작을 이렇게 했죠. 2분의 3이 있고 3분의 6이 있고, 이걸 또 곱해서 8분의 뭐 12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딱 멈춰서 선생님 이 두 개를 합하면 6이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9가 되는데 너가 갔어. 배웠으니까 다 합해요. 12. 싹 다 합해요. 18. 이렇게 해도 같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가비에리가 표현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따라해봐. 더해도 비율은 같은 법칙. 이거예요. 더해도 비율이 일정한 법칙.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좀 들어보면 그릇, 그릇, 괜찮은 그릇. 세 가지를 놓고 어머님이 집에서 이 새끼가 오면 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성적을 보내드렸어. 빡치시겠지? 이렇게 이러다가 속으로 소금물을 퍼먹여야겠다. 그래서 이 그릇에 소금물 70%를 담았어. 몇 프로? 70%. 이 반찬 밥그릇에 70%를 담고 소금물을, 여기는 반찬 그릇에 70%를 담은 거야. 그래놓고 오케이 이 새끼 오면 소금물을 퍼먹여야겠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소중한 아들하고 딸한테 먹이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먹었어. 빈 설거지통에다가 배수구를 딱 막고 이 그릇 그냥 다 버렸어. 여기에 있는 소금은 몇 퍼센트? 70%. 더해도 비율이 일정해진다. 이해했지? 또 하나 더. 사람의 몸이 물을 한 70% 정도 담고 있다고 하지 않니? 우리가 70% 이루고 있잖아. 몰라. 100kg의 사람이 있대. 물은 70%니까 70kg 있겠지. 와, 200kg?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200kg의 사람이 있대.
물이 담겨 있는 게 140kg 정도 있겠지. 70% 있다고 했으니까. 거인이 있대. 300kg의 사람이 있댄다. 물 얼마나 있냐? 210. 210kg가 있지. 해도 비율이 같습니다. 이해했지? 그게 가비엘이. 오케이? 그래서 가비엘이를 푸는 방법은 부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된다. 근데 얘를 풀 때 K를 놓고 문제를 풀었고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는 나눌 수 있고 분모의 합이 0일 때는 그 식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원식에 대입해서 처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케이. 두 번째 주제. 절대값 함수. 노트 피세요. 그래프라고 할게요. 절대값 그래프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수학 사용할 때 좀 충분히 설명했던 것 같아. 뭐 다시 돌아가서 할 때 설명 또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도와드릴까요? 워크북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 1차 시기에 관련된 거. 안 도와줘도 돼? 괜찮겠어? 그럼 바로 본 게임 해도 되겠어?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2차 함수를 생각하고 그렸어요. 이제 연습을 해보자. 이 y는 fx인데 y는 fx의 절대값 그려보시고요. 지금 y는 f의 절대값 x를 그려보시고요. 세 번째, 절대값 y는 fx를 그려보시고요. 네 번째,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를 그려봅니다. 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꺾어 올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5분 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심심해할까봐 일부러 안 그려주는 저 센스. 그다음 어쩜 이렇게 겸손하지? 그다음 그린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자, 1번하고 2번을 그려볼게요. 먼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의 접근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4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턴을 완전히 익히는 것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네가 보게 될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안 통하는 문제가 태반이야.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잖아. 마이너스 게 달아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는 거야.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y는 fx를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으면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릴게요. 스케치북을 그려봅시다. 원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 1이고 2입니다. fx가 0보다 작다. 이거 갈게요. 크거나 같다는 말은 함수값,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건 y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일 거라고. x가 2보다 3, 2하고 3 사이면 그때 그림을 그리고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그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니까 x의 범위가 필요해.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면 이런 범위가 될 텐데 그때는 fx를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이쪽 구간을 얘기하게 되고 그때 x의 범위는 여기가 될 텐데 그럴 때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라는 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 생각해도 좋고 오른쪽에 있는 시계보호가 바뀌었다 생각해도 좋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x축 대칭한 거잖아. 그래서 x축 대칭한 함수 이렇게 x축 대칭한 함수가 있는데 이 구간 안에만 그리세요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원래 함수 fx의 일부분이 되고 빨간색 함수는 마이너스 fx의 일부분이 된다. 또 알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 식에다가 전체되고 절대값을 거는 경우는 함수값이 움직인 것을 들어서 올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나오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혹시 왜 y는 마이너스 x?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a가 있는데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는 그냥 a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펴는 거예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 안에 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분리해서 푸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쪽 갑니다. 집중. 여기 합니다. 절대값 x가 보이죠? 절대값 x가 보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대로 뽑을 거라서 y는 f의 x 이렇게 쓰면 될 일이고 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절대값 안에 게 음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잖아. 절대값을 항상 양으로 만들어주는 기호니까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스케치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1하고 2를 x좌편으로 갖는 이런 함수가 있었어. 자, 집중. 왼쪽보다 오른쪽이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x가 만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쪽에서는 fx를 그냥 그려라 이랬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려야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fx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이 함수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꽂았으니까 y축 대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원함수 흰색 그래프를 y축 대칭을 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고 x가 보다 작았을 때만 그려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전히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수트를 아시는 분은 그래서 함수값이 제로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 절대값 y는 fx. 또 모르는 사람 괜찮아. 혼자 들으면 돼. 직접 들어보세요. 여기다. 얘도 첫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똑같이 갑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알맹이가 그대로 나와서 y는 fx를 그리세요. 두 번째요. y가 0보다 작았을 때 절대값 안에 게 음수로구나. 마이너스를 달아야겠네. 마이너스 y는 fx를 그리세요. 그 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꽂은 상태인데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세요. 뭐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스케치북을 만들기로 해요. 이렇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죠. 자,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fx는 함수를 따라가는 그 값들을 fx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지? y라는 거는 공역이 있거든. 쉬워요. y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y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y가 0보다 컸을 때는 fx 이렇게 y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fx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뭐 하는 거지? x축 대칭. 옳지. 그래서 흰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한 요게 있는데 걔를 y가 0보다 작았을 때만 그리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는 아니야. 그래프가 쓸 뿐이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세 개를 했는데요. 결국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저렇게 범위를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돼요. 범위를 나와서 하면 돼요. 네 번째 거를 하기 전에 이 세 개를 조금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네 번째 걸 할게요. 다시 봅니다.
이렇게 여기 파이널 텍스.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온 패턴은 이제 내가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안 그런 거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게 나오게 되더라도 안에 것만 그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에 걸 그렸더니 이게 나왔잖아. 그 식에 전체는 절대값을 걸었으니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 익혀놓는 거 좋다. 시작합시다. 다시 1번이요. y는 오른쪽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거는 경우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죠. 원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1이랑 2를 x절편을 갖는 건데 x값이 음수인 부분을 틀어 올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인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얘는 원함수의 일부분이고 얘는 뭐의 일부분이었더라? 옳지. 마이너스 fx의 일부분이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전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런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요. y는 f의 절대값 x 이거를 그려라. 이거는요. 절대값 안 있는 관찰해 보면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다를 리가 없지. 그러니까 x랑 마이너스 x가 다르면 어때? 함수값이 똑같아. 어디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잖니.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했겠구나.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을 하면 되겠네. 라고 기억하면 좀 빨라요. 됐죠? 기억하면 좀 빠릅니다. 가요. 너희들 몇 번 했을 거예요. 많이 쓸 리가 없죠. 중학교 2차 함수를 할 때도 보통 이걸 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절대값 y는 fx.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y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y를 집어넣나 식이 변함이 없지 않겠니? 무슨 대칭했니? x 대칭했지. y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y를 집어넣나 똑같으니까 x 대칭을 해요. 범위를 나눠서 구해봤던 그거를 연상해 보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x 대칭을 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좀 나아요. 합니다. 이제 지우고 원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 x축 대칭을 하세요. 이렇게 바로 그리는 게 조금 빠를 수 있다.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왜 다 나눠 설명 안 하고 왜 그러시나요? 귀찮아서요. 다음에 솔직해야 되잖아요. 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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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로 나눠서 다 풀어야 되거든요. 맞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범위를 계속 나눴으니까. 양, 이렇게 나눠서 네 개를 푼 다음에 합집합이거든요. 네 개 합집합인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여기를 보면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똑같다는 걸 알고 왼쪽을 쳐다보면 y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y를 집어넣나 똑같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 여기를 해보면 이건 y축 대칭이잖아요. 얘를 하면 x축 대칭이잖아요. 짬뽕하면 원점 대칭이잖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대칭성이 되게 많겠구나. 지저분하겠네. 근데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일삼면에 있는 그래프가 남긴 후
1,3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긴 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하자. 까먹기만 해봐. 가요. 이라고 우리가 있죠. 1,3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긴 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하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저게 맞네. 뭐가요? 1990년대 후반에 부등식의 영역이 수능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얘를 이렇게 부등식형으로 표시했어야 하고 이 부등식 영역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존재했었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똥망합니다. 저게 정답이에요? 네, 이 정도. 아니 왜지? 아니 내가 푼게 맞. 얘기했잖아. 아니 잠깐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다 해야 된다고. 이런 게 그래프가 아니 뭘 X축을 하고 그냥 아는데 아니 답변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밑에를 안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 대충은 아는 거지. 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 짓을 합니다. 양, 해보라고. 알았어? 나 안 할 거라고. 진짜 죄송한데 fx가 이만큼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y축 안에 잘리고 네. y축 옆에 잘리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뭐, 이렇게 한다면 원래 그래프 이거. 원래 그래프 이게 있는데 1,3면에 있는 것만 남기세요가 이 뜻이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이게 야호 할게. 야야 이랬어요. 할 거야. 나 할 거야. 야이씨. 어이. 짚어. 20년 만인데요. 하는 건데. 수업 해놓으면 되죠. 뭐 등호 붙이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등호 냅뒀어요 그냥. 조용히 해! 됐지? 네. 자긴 빨리 눈으로 봐. 맞지? 네. 맞는 거야? 이상해요. 자, 1,3면에서는요. y는 fx를 그리자. 네, 형 그렸죠. 4,3면에서는요. f를 그리랍니다.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랍니다. 마이너스 fx는요. 이렇게 생겼죠? 그거를 4,3면에 있는 범위만 구하랍니다. 됐죠? 얘는 3,3면입니다. 3,3면에서는요. 원함수를 y축 대칭한 함수를 그리랍니다. 하면 되지. 왜 애들한테 지랄을 하냐? 지가 하면 돼. 3,3면이잖아요. 3,3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받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박았으니까 얘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원점 대칭한 그래프는요.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그리자. 자, 친구들 이제 알겠죠? 따라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만 귀찮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고요. 귀찮아서 설명 안 한 점? 네. 유감이네요. 지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다 구해서 하는데 지금처럼 딱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 유형이 딱 잡히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서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닌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럴 때는 나눠가지고 하는 게 맞고 앞으로 그런 문제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무리식 합시다. 무리식은 분수식은 분모의 변수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했고 무리식은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 그래서 정의는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이니까 뭐 이런 것도 될 거고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등등등.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통과. 두 번째요.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을 좀 봅시다. 루트 A는 B라는 식을 갖다 칩시다. 집중. 이 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A가 음수여도 되나요? 허수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죠? 좌표 평면에 표시하고 싶으면 실수의 세계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쓰는 순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전제 조건이야. 루트를 박잖아. 음수일 리가 없지. 음수일 리가 없으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전제 조건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루트의 x 더하기 3은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보자. 이렇게. 그럼 시작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너는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만 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체크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또 얘를 푸는데 그냥 풀기 좀 불편하잖아요. 제곱을 해요. x 더하기 3 이걸 제곱해요. x 더하기 1의 제곱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이니 다른 식이니? 다른 식이지. 왜 그러냐면 a제곱은 b제곱을 지금 한 건데 위에는 a는 b였단 말이야. 우리가 해석할 거는 a는 b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너를 해석하게 되면 두 개는 다를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같으면 제곱해서 같은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제곱해서 같다 해서 a, b가 원래 같느냐?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b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또 세 번째 fx가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분의 1 이런 것이 나와 있고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100 같은 걸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여전히 등장할 수 있거든요. 부분분수 분해를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뺄셈 형태로 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지우기 작전하는 문제들을 지금 워크북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같아요. 무리식이 나오더라도 풀고 싶은데 이거 식을 이렇게 대입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저 1 대입해봐.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2 대입해봐.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서 식을 변형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10개를 대입하고 더한단 말이야. 수학을 배운 사람 시그마를 떠올리면 돼. 따라해봐. 시그마. 시그마 대입 더한다. A 한다 다시 시그마. 시그마 대입 더한다. A 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식을 뺄셈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대입 후 곱하게 되는 상태라면 나눗셈 형태로 만드는 게 좋고 대입 후 더하는 형태라면 뺄셈 형태로 만드는 게 좋은데 얘는 뺄셈 형태로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유지하면 된단 말이지. 루트에 x 더하기 1 그냥 하자.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를 분모문제 곱하는 거잖아.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 f에서부터 f100까지 이렇게 더하잖아. 그럼 루트 101 빼기 1이라는 거. 실제로 해보면 1 집어넣잖니. 그러면 루트에 2 빼기 루트에 1이 나오고 수학 시간에 좀 그때 좀 간단히 하는 거 알려줄게. 지금 그냥 할게.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고 그냥 하는 게 1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루트에 101이고 빼기 루트에 100 이걸 더하는 거잖아. 더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지. 루트에 101 이쁘게 좀 써라. 101이 되고 이거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그래서 대입부 더하는 들어가면 되겠구나. 두 칸 차이가 나건 세 칸 차이가 나건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리화 등을 통해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각종 스킬들이 있어요. 팩토리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로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점화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걔는 지금 다룰 건 아니고. 그 초반에 무리식을 하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무리함수가 까요. 무리함수 할게요. 쉽니다. 끝. 무리함수 보실 거야. 다 됐어. 좀만 참아. 무리함수. 나는 함수상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 기본형을 설명하고 평행이동을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형 설명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기본형을 잘 들어야 돼. 우리 함수의 기본형은 y는 루트 x예요. 이 함수는 무리식에 집중. 무리식을 떠올려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산면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로구나. 뭐 그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직접 기르기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볼게. 제곱을 해서 y제곱은 x라고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 제곱을 걸 때 개가 편하면 제곱해서 일단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쪽은 참이지만 이쪽은 뭐라고? 거짓일 수 있다고. 실제로 거짓이거든. 왜냐면 얘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니까 하나는 루트 x가 맞지만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잖아. 이쪽 방향은 거짓인 게 분명하거든. 얘를 그려야겠지? 얘를 어떻게 그리나? 주야. 하면 원래 이 참수를 y는 x지. 잘했어. y는 x 대칭을 배우는 근본 목적이라고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직접 그리기가 좀 어색하잖아. 어색하니까 x제곱은 y 같은 경우는 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y는 x제곱을 그린 후에 y는 x 대칭을 하면 네가 나오겠구나 역추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려보자. y는 x제곱을 그려요. 이렇게. 얘를 y는 x 대칭을 해보자. y는 x 대칭하자. 얘 역함수를 구한 거야? 역함수를 못 구하는 거야? 역함수 못 구한다. 1대1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y는 x 대칭한 것뿐이란다. 그 y는 대칭을 하게 되면 교점이 0하고 1이거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y제곱은 x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제곱을 해봤더니 y제곱은 x라는 그래프는 그린 거지. 근데 y제곱은 x를 분석해 봤더니 말이다. y를 풀면 y는 루트 x라는 것도 나오고 y를 풀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것도 나와. y는 루트 x라는 것은 함수값이 항상 양인 거잖아. 이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것은 함수값이 항상 음인 거잖아. 몇 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되겠어요? 자, 질문이요. 오히려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걸 맞출 텐데. 이거 접선인가요? 이 그래프. 네. 접선이에요. 미분계수가 얼마인데요? 아, 무한대인데요. 그래도 접선인가요? 네. 접하는 선이니까요. 그래서 얼마 나오시나요? 접하는 선이니까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미분계수 존재치 않더라도 접선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접하는 선이라고. 접하잖아. 접하는 선. 접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갔대. 이쪽으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고 이렇게 갔대. 그게 하필 이 점에서 접선과 동일하게 된다면 걔는 접선이라고 하자. 이게 원래 근본 정의거든요. 여기를 보면 뭐 그렇잖아. 이거 와. 어? 와. 어? 갔네. 접선 맞아. 접하는 선이. 되겠어요? 접선이죠. 갑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가끔 이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됐지? 집중. 그래서 이제 시작. y는 루트 x를 합니다.
y제곱은 x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또 물어봐야지. 얘 접선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참 족같이 가르치나 봐요. 얘가 원래 이랬잖아. 아까 이거 접선이었다며. y축은 이 무리함수의 접선이 아니야. 접선이라고. 아 섭수도 원래 모습이 얘였는데 여기에 y축이 있었어. 이게 원래 접선이었잖아. 이거 지웠지. 접선이 아닐 수 없다고. 이해했니? 원래 있던 거에 그냥 한쪽만 지운 거. 그니까 접선이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잘한다.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군요. 접선 맞습니다. 됐어요? 강민이가 맞추잖아. 수술 안 하니까 맞추잖아. 예? 잘했어요. 집중. 방금 절대값 배웠죠? 네. 루트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그렇지. x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같지? y축 대칭을 했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는 y축 대칭을 했겠지? 그래서 얘는 페어로 나오죠? 또 물어볼 거야. 보여요? 또 물어볼게. 얘는 이 그래프 접선이 아니야. 알맹이 맞아요. 맞죠. 가면. 됐어요? 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오케이. 자, 집중. 그래서 어쨌든 갑니다. 얘가 짱구 그렇네요. 엉덩이를 좋아하는 짱구. y는 루트 x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대칭 이동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아까 y제곱은 x의 일부분이었을 거야.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쓰면 되겠지. 이 함수를 x축 대칭했으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y축 대칭했잖아요. 그러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네, 이쪽으로 그립니다. 요 그래프를 x축 대칭했어 해도 좋고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했어 이래도 좋아요. y는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이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1, 3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4, 4분의 정의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꾸로가 더 중요해. 얘는 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정의를 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얘도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항산면에서 정의된 함수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했고 이제 쉬어야죠. 쉽시다. 쉬세요. 요. 포물선에서 무리함수를 정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쪽 방향의 포물선은 제가 그려드렸죠. 이 포물선이 뭐냐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야. y제곱 마이너스 x라는 말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있으면 y는 x제곱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꼭 한번 해봐요. 안 할 거죠? 지웁니다. 이제 기본형의 두 번째라고 할까요? 두 번째요. y는 루트 kx를 봅시다. k가 아닐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상태라서 k가 양수일 때를 보고요. k가 음수일 때를 볼게요. k가 양수일 때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항상 원콤방을 지나니까요. 원점을 지나면서 1, 3에 정의된 그래프니까 이렇게 y는 루트 kx를 그리고 x k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렸겠죠. k가 음수였을 때는요. 여기가 음수라는 걸 주목하세요.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옳지. 작거나 같다가 맞겠지. k가 음수니까.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2, 3면에서 정의된 함수를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y는 루트 kx가 되는데 k가 0보다 작아요.
이걸 했을 거야. 그럼 저 K 정체가 뭘까? 내려가 볼게. 이렇게. Y는 루트 X는 이렇게 그렸을 거야. Y는 루트 2X를 그리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리지 않았니? 그렇겠지. 괜찮지?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도 돼.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1이 있잖아. 너는 1인데 너는 루트 2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해도 되고 x 대신에 2x를 넣었으니까 y값 고정시킨 채로 x로 몇 배? 1분의 1. 2분의 1배. 했어. 해도 좋아. 이렇게 땡기거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어쨌든 위쪽에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x 같은 경우는 루트에다가 y는 루트 2분의 1 x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또 분명해. 선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절대값 k가 클수록 x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한 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y축 대칭한 함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할 거고요. 노란색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이럴 거니까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평행 읽어봅시다. 자,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충격 먹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더니 왜 친구 엄마가 이 엘리베이터 탄 애 엄마한테 언니 이제 그랬던 모양이야. 왜 언니라 그래? 저 아줌마는 늙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 76년생 48, 76년생 48 늙었구나. 이거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야. 내가 76이거든. 나는 괜히 찔리는 거지. 76년생 48 늙었어 할머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 딸이랑 아들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 아이인 거지. 76년생이면 저희 부모님이랑 나이. 응? 저희 부모님이랑 나이.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생략하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잖아.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가요! 네. 해요! Y는 일단 50살하고 냉동이잖아. 루트 X요. 내가 지금 와이프랑 10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라서 늦게 결혼을 했죠. 와이프가 39대, 내가 38대 결혼한 거거든요. 됐죠. 늦게 결혼했어요. 애를 늦게 낳았죠. 일찍 하십시오. 체력 때문에. 아이 키울 때 체력이 딸려. 그거 하나. 근데 장점은 있다. 늦게 결혼하고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 거고 남들이 보면 76년생 할머니 그만해! 갑니다. X축으로 산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영향이고 여기 영향이동 합니다. 꼬매가 참 이쁘게 생겼던데 참 좋게 봤는데 루트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3을 집어넣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릴게.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겠지.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 양량이니까 1,3면 정의된 함수, 증가함수 이걸 이제 그리는 상태가 될 거예요. 걔를 우리 이거 좀 한번 봅시다. 시작하는 점 그래서 우리끼리는 시점이라고 합시다. 시발점 말고 그냥 시점이라고 합시다.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따라해봐. 시점.
다시 시점. 진짜. 무리함수의 시점을 찾는 방법은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보면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시작점이 0,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 0,0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시점 또한 그렇게 움직일 거야. 자, 집중해보자. 포물선에서는 꼭지점 주목할 만한 점이고 원에서는 원의 중심 주목해야죠. 그 다음에 분수함수에서는 정근선의 교점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잖아. 평행이동할 때 시점을 주목해보면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하진 않아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시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이런 점이 될 거고 이 모양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증가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됐죠? 편안하게 그리시면 돼. 근데 이것도 선생님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새끼야. 이거를 정의하려면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루트를 박았다는 얘기는 너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치역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무리함수를 그리려면 시점이 필요한데 이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영역에서밖에 정의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무리함수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라는 걸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 무리함수의 평행이동이 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리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 시점의 좌표 또는 영역 이런 것들을 구해서 풀면 좀 할만하다. 된 거요? 네, 됐죠? 잘했어. 좋아요. 또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마이너스 7 이런 걸 그린다고 합시다. 교과서가 원하는 방법대로 먼저 해볼게. y는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또 틀려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을고?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죠. 네. 왜 그러냐면 2로 묶으면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0되게 하는 x값만큼 평행이동했을 겁니다. 0되게 하는 x값만큼 평행이동했을 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원함수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가 됐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정의가 되는 이런 함수이므로 오리지널 그래프가 x는 양, y가 4, 3면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이므로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있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시점의 좌표는 0,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말은 시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쪽으로 가는 나쁜 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감소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제 옳은데 얘를 그대로 그리는 방법은 무리식을 정의하는 그 방법 그대로 구하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소. 그 다음 루트를 박은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만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걔를 구해보면 태민아 기분 좋은 일 있니? 응? 수학이 너무 재밌나 봐. 그죠? 그러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표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영역을 표시해 놓고 나서 이 점이 곧 시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영역을 다 포함하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리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찾으면 뭐 정역치역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정역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이면에서 끝난 거죠. 됐어요? 마지막. y는 마이너스 1000을 해볼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지. 그럼. 시작. 알려준 방법대로 그리십시오. 오리지널 그래프 평행 이동하는 거 말고. 내가 일찍 애를 낳았으면 연수하는 애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어. 내 친구 아들이 기숙학원에 있으니까 약간의 느낌. 제자들이 주례를 봐달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노래 잘 불러요. 주례. 노래 부를 수 있죠. 국어 32점 해가지고 그랬어. 아니야. 괜찮아. 신랑신부 얘기 있으면 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야. 제자는 주례를 해달란다. 주연 있는 축가로 안 대단히 이제 결혼한 애들도 꽤 있고 애기 낳은 애들도 이제 꽤 있는데 제자 중에 저 필요한 사람 있어. 과연생님으로 네? 제자의 자식의 과연생님으로 아니요. 춤. 춤이요? 댄스. 네, 변호실 때 춤출 수 있어요. 댄스 주연이의 네, 댄스 댄스. 괜찮습니다. 갑니다. 집중이요. 집중. 자, 집중. 정의역부터 살펴봅시다. 마이너스 2x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2x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죠.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의역을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4, 시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아요. 시점만 좀 빨리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2가 0되기에는 x값, 시점 x좌표, 그 다음에 깡그리 무시하고 상수항 시점의 y좌표. 시점만 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별 소용이 없죠. 마이너스 4. 기본 문제 하면 그만 알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쪽 범위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점의 좌표가 여기라는 걸 알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이렇게. 됐어요. 평행 이동 끝. 끝. 3번이요. 3번. 이제 이렇게 무리함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 무리함수를 정의했던 그 근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뭘로 묻냐면요. 첫 번째. y는 좀 간단한 걸 합시다. 4 빼기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시작. 두 번째 문제를 만들고 있을게요.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은데 하지 마. 네. 괜찮은 방법이죠? 안 하는 건 괜찮은 방법이에요. 야, 합성함수는 싸움이라고요? 마음대로 해봐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왼쪽 그래프를 그리신 분은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우리 무리함수의 기본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생각해봐. y는 루트 x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힘들었어. 제곱을 먼저 했지. 원래식을 제곱했다는 얘기는 제곱을 한 걸 가지고 분석하면 원래식이랑 다를 수도 있다. 조심해서 가자. 그랬거든. 자, 시작합시다. 먼저 이걸 제곱합니다. y제곱 4 빼기 x제곱. 이거 더 많이 본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원가 그렇죠. 원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항상 참이지만 얘를 가지고 너를 추론해 나가는 것은 거짓일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죠.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원의 방식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식을 음함수라고 불렀어요. y는 fx라는 식을 양함수라고 불렀어요.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꾸는 건 되게 귀찮은 작업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다. 너는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치역을 살펴보면 정의역을 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되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정의가 되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네. 반원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루트 집중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얘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얘를 양함수로 바꿔볼게요 형. 그래라.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 되는데요. 그래서 y를 구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라는 것은 함수값이 항상 양인 너를 의미하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함수값이 항상 음인 너를 의미하게 되겠구나. 반원의 그래프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고요. 무리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내고하죠. 그러니까 교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뭘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어. 됐니? 이제 2번 그래. 1번을 평행 이동하면 되어 있다는 얘기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요. 1번을 평행 이동하면 돼요. 재밌어요. 이것도 제가 그치? 그럴 것 같지? 이건 제곱이 제곱할 때 말이다. 그것도 이제 요령인데 얘를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제곱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냥 제곱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냥이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알고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이상을 하고 있지만 처음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집중. 집중. 이 그래프를 바로 그리기 부족하니까 불편하니까 제곱을 해서 판단하기로 해요. y 빼기 3의 제곱 4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원천 근본이 되는 함수가 너구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y 빼기 3의 제곱이 되며 너는 사람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귀찮으니까 원 만들게요. 그냥 여기가 1,3이 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만들었죠. 이 중에서 뭐가 될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를 봅시다.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보는데 치역만 볼까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y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러니까 y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너의 그래프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거예요. 반원의 그래프 몇 개를 지금 드렸어요. 이 차식이 무리함수에서 나오려면 그냥 싹다 원방을 갖고 가는 네, 추론해 나가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다음 코스는 절대값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절대값 안에 걸고 지랄 발광 다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요. 엔간한 기출 문제는 머릿속에 다 있는 터라 나는 개를 끄집어내 설명하고 있는데 잘 와닿게 설명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같은 방식이겠죠? 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걸었죠. 보내줘. 1,-1을 지나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 중에서 택해야지. 택하는데 말이다. x를 관찰해봐라. x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항상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역을 살펴보고 치역을 살펴보고 이런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로구나. 무리함수는 정의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꼭지 더 보죠. 보라 교재에서 정리하고 보세요. 무리함수 참 귀엽네요. 얼마나 좋네요. 재밌죠?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이거예요. 그죠? 자, 내가 146페이지에 있는 2-23번 문제를 색할 예정이거든. 일단 노트에다 쓰도록 해. 2-5. 2-23번 문제를 146페이지에 있는 각색할 생각이야. 이번에 4번이죠. 루트 4x 빼기 8 x 더하기 k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동실견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해요. 어디 얼마나 응용을 잘하나 보자. 풀어봐. 시작. 출발이요. 일단 말이죠. 집중. 얘를 말이다. 제곱을 해서 x 더하기 k의 제곱 이거를 만들고 너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했다면 답이 아니에요.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교점 x표를 연구하는 거거든. 근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루트 4x-8이라는 그래프였어. 근데 그 제곱을 걸었다는 말은 이걸 연구하겠다는 거거든. y제곱은 4x 빼기 8이라는 그래프를 연구하겠다는 소리야. 이 무리함수를 그려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었잖아. 범위를 그려보면 얘를 그려볼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있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y는 루트 4x 빼기 8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던 거야. 집중하세요. 그런데 제곱을 걸었다는 말은 근본인 얘를 보겠다는 거잖아. 얘는 얘를 포함하고 아래까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였겠지. 이렇게. 여기서 접선이 있어요, 없어요? 접선의 길이가 제로죠. 이차함수의 공식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된 거죠? 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가질 때 그 말을 할 때 말이다. 이 그래프를 갖고 풀었으면 직선이 이렇게 가잖아. 너랑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볼 얘기는 이 상황이 아니지 않니? 이때 얘가 있고 얘가 있잖니. 이 베타를 뭐라 그러냐면 관련이 없는 근 그래서 무연근이라고 그래요. 관련이 없는 근, 연관이 없는 근, 따라해봐. 무연근. 다시 무연근. 지금 이 얘기를 대신해서 묻거나 모의고사에서 묻을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도 내가 봤고 무연근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묻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작업해서 하면 돼. 내가 이해됐니? 그래서 순수 그냥 그래프 문제로 보냈는데 해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엑스좌표 개수로 따지는 거니까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2,0을 시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y는 루트 4x-8.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지. 그러면 시작하는 점 너를 기준으로 잡고 접하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일자리니까요. y절편이 접하는 상황보다 크다면 교점이 없죠. 접할 때는 한 개죠. 이럴 때는 두 개고, 이럴 때도 두 개고, 내려가면 한 개죠. 그런데 접하는 상태는 D가 있는 걸 써도 됩니다. 왜? 그러니까 왜 써도 되는 거야? 접할 때는 제곱한 다음에 D가 빵 할 거 아니냐. 그거만 방법이 없잖아. 왜 써도 되지? 이번에 하는 말. 아까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거 묻는다니까. 무지성으로만 외우는 애들은 그냥 틀린다고. 이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가 일자리인 접선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존재치 않지.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곱을 해서 이 그래프로 쳐다봐도 접선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다. 기울기가 일자리인 접선. 그러니까 제곱한 다음에 D가 빵 해도 걔는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로 해요.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제곱한 다음에 D가 0해도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4x 빼기 8이 되고 좀 어렵다. x제곱 더하기 2kx 왜? 하면 늘 K 마이너스 맞아요. 오케이. k 빼기 2에 x가 나오고 k제곱 더하기 8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D를 합니다. 4분의 D는 2-의 제곱 빼기 AC k제곱 더하기 8 이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0인가요?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래. y절편이 마이너스 1인가 봐.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죠. 2번은요. 2,0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엇나가야 돼요. k가 마이너스 2겠죠. 자, 이제 k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전부 다 분리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자, 이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부터 할게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실근이니?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교점이 지금 없잖아요. 실근이 0개입니다.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개. 잘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두 개지. 그래서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제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노란색 생략하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갑니다. 결론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묻거나 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좀 보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작은 상황은 제곱을 하게 되면 무형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판별시티가 여긴 걸 썼던 이유는 이 그래프 근본인 그래프를 봐도 접하는 상황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괜찮다. 이렇게 왔다. 끝. 이제 숙제는 워크북에 있는 무의식과 무리함수 문제를 푸는 게 숙제. 그것만 숙제.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테스트 준비. 그리고 금요일까지 수학화 워크북은 배운 부분이 다 풀려 있어야 되죠. 네, 수학화 배운 부분이 다 풀려 있어야 되죠. 무리식과 무리함수 쪽 문제를 보면 604번부터가 없거든. 604번 워크북이야. 이렇게 안 펴도 돼요. 표시만 해놓을게요. 604번부터 604번부터 별로 없네. 667번까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604번부터 607번까지. 역함수 하나 해줘. 역함수 했을 때 무의식 예를 들어서 풀기는 풀었는데 왜 헷갈리려나? 역함수랑 아니. 앞에 두 문제. 아니. 무리 함수 역함수. 지금 내는 거죠. 또 거기서 끝날 건 또 아니라서 자 집중.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면 1대1 대응함수잖아요.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있어서 y는 루트 x-1 너의 역함수를 구하네요. 1대1 대응함수니까 역함수 있겠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이렇게 생겨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렇지? 1대1 대응이니까 있겠죠. 뭐. 역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대칭을 하면 되거든. x는 루트 y-1 이렇게 이제 쓰면 될 일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좀 불편하잖아.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게 되면 x제곱 y-1 이제 슬슬 이상하지. 제곱해서 분석하면 얘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y 어쩌고 썼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역함수야 아니야? x는 1보다 크다.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x는 1보다 크다가 아니긴 하지만 뭐예요? 일단 잘했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1대1 대응이 역함수 1대1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얘가 x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x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원함수에서 y의 범위가 필요하지. y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얘가 이미 숨어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역함수를 구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어야 된다고. y는 대칭했잖아. 조심하라고. 주연이 답이 됐지 이제? 이게 잘 봤지 주연이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서 지금 보신 거거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y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얘기잖아. 최소값이 1이니까. 됐어요? 이런 식이야. 조심하셔야 돼. 그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2차 함수가 나올 거거든. 무리함수 역함수, 2차 함수 일부분, 2차 함수 역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인지 나올 거기 때문에 요쪽이 조금 까다로워요.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는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그래볼게. y는 뭐 할까? 3x제곱 플러스 1 너의 역함수를 구하래. 일단 역함수가 없겠죠? 있겠어요 얘가? 1대1 대응이 있는데 없을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제약해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 맨날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했다고 같아. 이렇게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잠깐만 마이너스 대칭하면 되잖아. 그렇지? x는 3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y는 어쪽으로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3y제곱은 x-1이 되겠죠. y제곱은 아이 미쳤네. 3분의 1 x 빼기 3분의 1 이랬었어요. y를 구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빼기 3분의 1이 됐어요. 이 둘 다 역함수일 리가 없잖아. 이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y가 0보다 작거나. 그렇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제약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제약 범위가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게 맞겠지. 돌아가는 판 알겠어요? 예. 오케이. 근데 얘는 하다 보면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찾는데 여기는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메모하시고 복습하시고 숙제하세요.